구분 없이 여성들이 자습니까? 아니면 권총을 특히 자습니까? 권총이죠. 주로 저희 측정하는 게 권총이니까요. 권총. 권총. 만약에 저희가 이 박주민 의원님, 이재정 의원님 저를 포함해서 국정원에 들어가면 가장 누가 좀 잘할 것 같아요. 단연코 이재정 의원. 이재정 의원님 같으신 분은 국정원에 있으면 국내 담당보다는 주로 북쪽 담당, 북한 담당. 북한 담당은 쉽지 않습니다. 왜요? 너무 미모가. 예. 네. 너무 눈에 잘 눈에 띄어. 띄면 안 됩니다. 저희 지역구에 화교한 분이 사시는 화교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네네. 그분이 찾아와서 꼭 해야 될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이 중국으로 특사를 보낼 때 그 네. 특사단에 이재정 의원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된대요. 네.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중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얼굴 스타일이래요. 그건 저한테 물어보셨어야지. 정말 그런데. 네. 아니 정말 황당한 일이 야심한 밤에 급하게 전화가 온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사건을 이제 어떻게 설명하냐에 따라서 이 사건이 정말 진짜 코미디가 되는 거죠. 네. 전화가 왔어요. 저희는 연수원 동기고 또 한 살 차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반말을 합니다. 그걸 네. 전제로 들어주시면 이 의원, 예? 이 의원이 중국 특사를 가야겠어. 제가 아니 본인이 대통령도 아니신데 무슨 왜요? 그랬더니 오늘 우리 당원 한 분이 이 의원이 중국에서 먹힌대. 그래서 웃었어요. 그랬더니 웃지 말라는 식으로 아니 그냥 당원이 아니고 중국에서 살다 온 당원이야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제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진짜 특사한테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좀 이재정 의원 같이 가면 안 되겠냐. 네. 근데 다 단이 꾸려졌다. 이렇게. 이 정도로 마무리하죠. 네, 근데 국정원으로 들어가셨으면 어느 담당하셨을 것 같아요. 그게 좀 궁금해. 아니 사실은 네. 의외로 비합법적인 그런 공작 업무에 잘 맞았을 거예요. 어머. 그게 왜 그러냐면 비합법적인 그 공작 업무에 잘 맞는 조건 중에 하나가 네. 예. 굉장한 차분함이거든요. 오, 그러니까 대담함일 것 같지만 근데, 아니, 대담하시잖아요. 소심해도 됩니다. 네. 소심한 사람들이 그리고 내성적이고 이런 분들이 오히려 일을 잘하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보면 굉장히 차분하시잖아요. 안 차분하신 저 것 되게 같은데. 덜렁거려요. 아니요, 차분합니다. 사람 잘 그러니까 아주 보셨어요. 급한 일이 급해지고 그때 황모 총리 이렇게 네. 딱 그때 진짜 상대하는 거 부시할 때. 보고서 와 정말로 그 수준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황교안 총리 그 사건은 아니 저는 저격해버린 거죠. 역시 인사 담당이 잘 보시는 게 제가 적극적인 성격인 것 같고 외향적인 것 같지만 저 되게 의외로 소극적이고 네. 저 원래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에이. 저 훈련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럴 수 국정원에서 있습니다. 훈련 그래서 받으셨어? 걱정해서. 가까이 있는 분들은 외로움을 네. 많이 느낄 정도로 대화가 많이 없어요. 진짜 제일 그래요? 가까이 있는 분들은. 야, 의외네요, 역시 인사 의외. 담당. 야, 김병기 의원님. 역시 김병기 네. 의원님의 아니, 그냥 그 변기성을 통밥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여튼 국정원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늘 흥미진진해요. 저희가 네. 잘 모르는 영역이다 맞습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믿거나 말거나. 네. 근데 또 말씀도 잘 안 해주시죠. 네. 확실한 국가관. 네. 오늘 서울대학병원에서 고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 발표가 있었어요. 맞아요. 병원이 사망 진단서조차 정권의 눈치 보기로 작성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거거든요. 우리 그때 안행위에서 얼마나 네. 정말 많이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저도 법사위에서 네. 그쪽 부검영장 집행 관련돼서 네. 어떻게 보세요? 이거 정말 사실 원래 네. 외인사여야 되잖아요. 당연한 거죠. 그렇죠. 참 이게 진짜 그렇게 많은 동료 의사들의 지적, 심지어 그 학회에서도 그럼요. 그런 지적을 했었었는데 안 받아들여지다가 최종적으로 오늘 그 진단서 작성을 실제로 했던 네. 의사의 손으로 직접 고쳐졌다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왜 그때 고쳤어요? 병원 윤리위원회에서 일단 수정을 권고했고 그리고 담당자가 담당 의사가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뭐 만시지탄이지만 대부분의 야당과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바로잡혀서 환영한다 그랬는데요. 네. 여기서 주목할 게 네. 자유한국당 네. 대변인 아, 논평에서 참, 네. 참. 좀 어이가 없어요. 서울대학병원이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린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대요. 그러니까요. 정권이 바뀌었다고 사망 이유가 변경되는 상황을 상식적으로 납득할 국민은 거의 없다. 아이고. 의과대학이 정치 권력 눈치 본다. 이렇게 논평을 냈어요. 아이고 진짜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애초에 그 가장 권위 있는 그 사망진단서 작성법에 대한 교과서를 쓰기로 했던 이은성 교수가 이건 외인사라고 쓸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내가 환자라면 그 진단서를 작성했다고 처음에 얘기했던 백선화 교수한테 진료 안 받는다라는 얘기까지 했었었는데 그런 얘기들은 전혀 오히려 무시됐죠. 그 무시되는 과정 자체가 저희들이 봤을 때 오히려 외압이 있었던 것으로 봤던 거 아니에요. 아니 대한의사협회 지침하고 다른 사망 예. 진단서였잖아요. 예. 기본적인 지침도 맞습니다. 지키지 않은. 지금 경찰청장 이제 오늘 서울대 발표 이후에 공식 사과했나요? 사과하겠다고는 제가 보도를 봤는데 사과했나요? 네. 16일 날 16일 날 아직, 아직은 지친 안 했어요. 거죠. 오늘 현재까지는 안 했는데. 예. 그러면 저 청장이 하겠다고 그랬어요? 16일 날 하겠다고. 저도 언론 머리 기사만 보고 왔네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수사에 좀 속도가 붙을 것 같아요. 수사도 너무 갑갑하지 않나요? 저희 뭐 법사위 위원, 그다음에 율사 출신 의원들이 몇 번을 검찰청에 찾아갑니다. 저도 찾아갔었어요. 예, 네. 같이 가셨죠. 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런저런 말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 피해 갔잖아요. 그때 거기 제대로 계시던 답변도 분들이 안 거의 옷 주시고. 벗었죠. 네? 그때 거기 가서 몇 봤던 분 네. 벗으신 네. 거죠. 뭐 잘생긴 네. 검사님 한 분 계셨는데. 그 차장 검사 네. 말씀하신 예, 거죠? 예, 대검차장 옷 벗으셨는데 네. 야채가 됐다는 뜻은 아니시고요. 아이고 이러고 어떻게 진행을 하십니까? 저는 그래서 꼽살이에요. 네. 근데 사과할 분이 현 이철성 청장도 있지만 네. 그 백남기 어르신 그때 당시에? 청장, 당시에 네. 청장이 정장. 강신면 청장도 반드시 사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맞습니다. 네. 뭐 사과하는 정도가 아니라 수사를 좀 수사대사- 제대로 예, 받으셔야죠. 이제. 받아야죠. 그 이후에 이 사건을 유야무야 은폐하려고 했던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도 사과만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 돼야 되는 거죠. 네. 지금 수사는 진행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들고 있는데 네. 살수차에 탑승했던 사람들하고 해서 하급 네. 그 경찰관 중심으로 좀 조사가 좀 진행이 됐었고 네. 그 다음에 아마 그 당시에 서울경찰청장 그다음에 강신명 이렇게 올라가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대로 수사는 안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무엇보다도 TRS 녹음이나 이런 것들은 용산 참사 이후로 안 하는 식으로 바뀌면서 네. 뭐 증거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라는 평가도 좀 나왔었고 또 기억나시잖아요. 네. 네. 제일 처음에 작성됐던 네. 청문 감사 보고서. 네, 맞습니다. 예, 네. 그 부분. 조금 다른 시각에서 네. 말씀을 드려보면 일반 국민들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박주민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얘기조차도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봐도 그거는 외인사예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아니 그러니까 아주 동영상만 봐도 이거 그걸 가지고 다른 마저고 현란한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배웠다 있는 사람들이 법대로 해봐 뭐 이런 얘기를 갖다 가끔가다 할 때 굉장히 대다수의 그 소시민들은 굉장히 억울해하거든요. 네. 근데 그 사건을 그 백남기 농민이 쓰러지는 그 동영상을 보고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 아니, 그거 그래서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죠. 자기네들도 네. 말이 왔다 갔다 했던 게 병사라고 하면서도 빨간 우이가 했다 그러는 거예요. 빨간 우이가 우이,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것도 아닌데. 아니, 그러니까 굉장히 본질에 네. 벗어나는 얘기들을 자꾸 하는 거죠. 근데 지난 아주 정권 현혹시키고. 얘기하면 요리 봐도 자꾸 좀 지났는데도 정권 교체가 됐는데도요. 지난 정부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하고 정말 진짜 그런 일이 생각하면 화가 있었다면 나요. 진솔하게 사과하고 합당한 책임을 지면 되는 거지. 네. 그런 사건이 예를 들어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은 그리고 일어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해야죠. 근데 그런 일이 어쨌거나 뭐 결론적으로 일어났다 그러면 그런 걸 책임지라고 수장이 있는 건데 네. 아니 갑자기 막 현란한 소리를 해대면서 얘기를 하면은 그렇죠. 막 증거법 그러니까 막 얘기하면 막 헷갈린다니까요. 그런 게. 당시에요. 저희가 이제 강신명 또 이철성 현 청장한테도 최소한 유족들에게 찾아뵙고 그 조문은 얘기하셨죠. 가야 된다. 그 얘기하셨죠. 정말 수십 차례 얘기했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은 이철성 청장은 사실 많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철성은 사실 인사청문회 때도 네. 많이 흔들렸어요. 근데 예. 그때 저는 청와대 눈치를 봤다는 거죠. 가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한테 완전 지킬 수 있으니까. 저는 최근에 이제 비극이야. 전 정권 기관장들이 조금씩 이제 태도 변화를 하는 듯해 보이기도 하고 전 정권 시하에 있었던 이제 국장급 공무원들도 조금씩 어쨌든
태도가 좀 달라지는 듯해 보이기도 하지만 네. 본질적인 면에서 조금 달라진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이철성 경찰청장만 하더라도 저희 안행위에서 몇 번이나 그 정보 상황 보고서 네. 특히 당시 백남기 어르신이 쓰러지던 당시의 것만 그 사라졌잖아요. 네, 네, 네. 그거 내놓으라고 몇 번을 얘기하는데 아직도 안 주고 있거든요. 본인들이 결국은 재판정에는 활용을 하면서 네. 우리 국회에 와서는 없다고 했던 문서 네. 아직도 협조하지 않고 있어요. 사과를 할 것이라면 관련된 모든 정보를 지금 국회도 국민에게도 이제 노출하고 공개한 다음에 네. 책임질 부분들을 책임지기 위한 모든 일들은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냥 말로만 사과하시면 안 됩니다. 네. 지금 밖에 계신 한 멋진 남성분이 이재정 의원님 사랑해요라는 메모지를 저희 스튜디오 앞에 딱 붙이셨어요. 네. 하트까지 네. 주셨네요. 동원하신 고맙습니다. 그럴 아닙니다. 리가 있나요? 예, 우리 네. 의원실 관계자 아니십니다. 아이고, 정말 부럽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네. 저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대통령께서 그 검경의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인권 경찰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말씀하셨는데 경찰 내부에서도 변화의 모습이 좀 보이나요? 지금 발표된 내용으로는 뭐 차벽 사용이라든지 집회 네. 시위 현장에서 살수차. 살수차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약간 변화된 모습을 보이겠다라고 얘기를 네. 했고 아마 조국 민정수석이 경찰 내부의 어떤 인권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좀 다시 점검해봐라라는 식의 말을 했던 것 같은데 네. 종합적으로 그 이후에 뭔가 보고되거나 그런 게 있나요? 아직은 미흡한 상태죠. 그죠. 이제 조금 더 진정성 있게 느껴질 수 있도록 사실 원칙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일선 경찰들이 집회 시위 현장에서 보여왔던 개별적으로 그건 사실 개별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간 보여왔던 법 집행 방식이 있거든요. 한두 마디의 공언으로는 되는 게 아니고 보다 디테일하고 자세한 점검을 통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보여주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이 문재인 정부의 달라진 모습을 극명하게 볼 수 있는 게 집회 시위의 대부분이 뭡니까? 바로 정부를 비판하기 위한 네. 거거든요. 네. 정부를 비판하는 집회 시위를 경찰들 보고 인권을 보호하면서 관리하라는 얘기를 하는 그러네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달라진 거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 정리 참 잘하셨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같은 안영이니까는요, 우리 경찰, 이제 새로운 경찰 문화가 정착될 네. 될 수 있도록 이재정 의원님, 파이팅! 김영호 의원님 파이팅. 감사합니다. 훈훈한 방송 수단케. 네. 역시 아니- 우리 동료 간의 평가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예. 네 명끼리는 자화자찬 방송. 조합. 그런데 그 국정원 개혁도 네. 마찬가지지만은 네. 경찰 뭐 이제 권력기관들 검찰 뭐 이런 거에 대한 지금 그 변화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그 변화의 시발점은 그 구성원들의 진솔한 반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뭐 그걸로 뭐 우리가 처벌을 하고 이런 건 다 그 부차적인 문제라고 저는 사실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본인들이 그동안 그런 국민들이 부여한 권력을 국민들을 위해서 쓰지 않았다는 것을 진솔하게 인정하고 반성할 때, 그리고 그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본인들이 선언할 때 앞으로 전진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이제 뭐 지금 정부가 이제 그 진보 정권으로,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로 자기네들을 좀 사갈시하는 정부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뭐 차벽을 없앤다, 뭐를 없앤다, 뭐를 어떻게 안 하겠다. 이런 건 전 다 부차적인 문제고 그건 언제든지 재발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진솔하게 반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네. 봅니다. 우리 김명규 의원님 좀 방금 전에 이제 국정원 개혁 언급하셨는데요. 국정원 이야기 좀 할게요. 우리 또 김명규 의원님 계시니까. 별로 할 얘기도 없을 것 같은데. 네. 아니, 자꾸 좀 얘기를 할 좀 얘기 풀어- 없는 게 아니라 네. 할 수 있는 얘기가 네. 별로 없는 거죠. 네. 할 얘기는 뭐 많은데. 맞습니다. 할 얘기는 많은데 네. 할 수 있는 얘기가 없는 거죠. 그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원장님이 이제 서훈 원장님이시잖아요. 청문회 자리에서 김명규 의원님께서 서훈 후보자의 신원은 내가 보증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정말이에요? 네, 제가 보증합니다. 네. 어떤 면에서? 일단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정원은 입사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4급 이상 간부로 승진할 때는 승진할 때마다 신원을 재검증합니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부로서의 자격 여부도 하지만 또 4급 이상은
지금은 그 공직자 재산 등록 같은 걸 하는데 네. 일반적인 재산 등록 점검을 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엄격하게 오. 그 전담팀이 있어서 따로 하거든요. 더 디테일하게 한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아주 정확하게 하고 그리고 그 벌이 셉니다. 그러니까 검증에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어떤 도덕적인 건가요? 다 합니다. 다요. 그러니까 애국심이나 도덕적인 이런 거 거다 뭐 이런 거 본다는 그러고 거잖아요. 다 하는 거죠. 거기서 뭐 애국심에서 만약에 문제가 되면 그건 그냥 탈락하는 거고요. 네, 네. 근데 그에 더해서 그래서 그분이 차장까지 승진하면 이제 5단계거든요. 네. 4급서부터 상급, 4급, 상급, 2급, 1급 차장. 네. 그 5단계고 더군다나 그분은 특이한 경력이 있어요. 그 네. 북한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파견된 최초의 공식적으로 파견된 최초의 인물입니다. 네. 캐도 그 네네. 당시 경수로 사업 때 네. 그 파견이 됐었는데 2년간 상주를 했어요. 네. 그럼 그 2년간 상주하는 사람을 저희가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았겠습니까? 그렇죠.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1번 조건이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아니 인상은 굉장히 부드러우시고 네. 그러게요.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그 인상으로는 알 수가 없는 그런 단단함이 있는 분. 근데 예. 사실은 그 조금 얘기가 옆으로 셀 것 같은데 국정원 직원들이 그 국정원 직원들은 너무 애국심이 강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결코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그 애국심이 굉장히 강해지면 잘못하면 주관적 애국심으로 흐르는데 그 주관적 애국심으로 잘못 흐르는 게 파시즘이 되는 겁니다. 네. 간단하게 네. 말하면. 네. 근데 네. 아주 대부분의 직원들은 국가관이 굉장히 투철해요. 근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아주 담담하게 네. 근데 다행히 생환을 하셨죠. 근데 제가 이런 표현을 이거밖에는 못 쓰겠지만 그 비합법적인 그런 뭐 얘기를 못 하겠지만 그 순직하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아주 이거 북한에서 상주해서 가는 거니까 네. 어떻게 바뀔 줄 알겠어요. 근데 제가 그 검증에서 네.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습니다. 대선 기간에 저는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 그 후보 시절에 외교안보 그 캠프 쪽 일을 했었어요. 그때 서훈 원장께서 저랑 같은 네. 팀이었는데 저는 진짜 국정원 출신이라는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역시 국정원 스타일이 지금 냄새가 안 나. 비슷해 그러니까요. 분위기가. 성공한 국정원 분들은 국정원 냄새가 안 난다니까요. 다들 겸손하죠. 아니면 우리가 국정원이라고 하면 왠지 그냥 이미지상 너무 아니요, 무섭게 다들 생겼다고 겸손하시죠. 그래요? 겸손하시고 말씀도 굉장히 조곤조곤하시고. 저도 이번에 그 특사 파견될 때 그 대통령님하고 오찬 했었는데 제 옆자리에서 드셨어요. 네. 근데 그냥 동네 아저씨 같아.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얘기 듣고 나서 중에 깜짝 놀랐죠. 그런 분이 무서운 분입니다. 네. 아니 김병기 의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진행자님을 포함해서 우리가 막 눈이 막 반짝반짝하면서 뭐 모든 한마디- 얘기들을 다 한마디라도 흡수하고 있어요. 뭐 더 들을 수 있을까 해서. 우리 서훈 원장이 이제 취임하면서 국정원의 개혁 이제 시작됐죠. 네. 어떤 방향에서 이제 국정원의 개혁이 시작될까요? 일단 러프하게 얘기하면은 직무 범위를 벗어난 그 국내 정보 수집 기능은 당연히 폐지가 되겠죠. 네. 그리고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아마 진행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해외 정보나 방첩, 대테러, 사이버 안보 같은 분야의 업무들의 그 역량은 강화시키는 강화시키고. 방향이 되겠죠. 네. 그래서 결국 목표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정보기관으로 재탄생하는 거가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모든 정부에서 역대 정부에서도 국정원 그러니까 정권이 시작할 때마다 국정원 개혁을 다 부르짖었거든요. 네. 근데 거의 실패했거든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진단이 의사가 어떤 병을 갖다가 고치려면 진단을 잘해야 되거든요. 네. 진단부터 틀리면 그건 하나만 하죠. 네. 그 국정원의 개혁이 실패한 이유는 저는 그 국정을 개혁하는 이유가 틀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봅니다. 대부분의 분들에게 이 국정원을 왜 개혁해야 되는지 대부분 물어보거나 그분들이 주장하는 걸 들어보면 결론은 많은 얘기를 하지만 결론은 국정원의 탈권력, 탈정치를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사실 국정원이 정치에 관여하거나 네. 정치화되거나 권력을 사사히 사용하는 그런 문제는
처벌을 받아야 되는 문제지 개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범법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극단적으로 해서 조직폭력배를 개혁을 한다고 착한 기관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구속을 해서 다 사법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대 국정원 개혁 주체자들이 개혁에 실패한 이유가 의외로 처벌과 네. 어떤 것을 처벌해야 되고 어떤 것을 개혁해야 되는지를 혼동한 결과입니다. 네네. 아주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저희 4명이 있다고 쳤을 때 저와 김용호 네. 우리 진행자께서는 범법을 저질렀어요. 네. 나머지 우리 박주민 착하게 생긴 박주민 의원님과 그 이쁘게 생기신 범법하고는 좀 거리가 멀죠. 이재정 의원님은 예를 들어 정말 조직에서 열심히 일만 했는데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구조조정을 감수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네. 네. 그런데 두 분의 입장에서 감수하려고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똑같은 취급을 받는 거예요. 아. 둘이 혼동에 섞여가지고 네네. 그러니까 똑같은 취급을 받으면은 구조조정을 감수하려고 그랬던 직원들이 그 구조조정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렇죠. 거꾸로도 있습니다. 사기문제도 범법을 있고. 저질른 직원들이 그 구조조정 대상자로 같이 들어가면은 피해자 코스프레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일만 했는데 네. 우리는 뭐 정권 바뀔 때마다 우리는 범법자 취급을 받아. 네. 그렇게 되면은 그렇죠. 개혁 자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네. 이거 두 개를 분리하는 데서 개혁이 시작돼야 된다. 네. 그 개혁이라는 걸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네. 개혁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그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개혁을 하는 겁니다. 그 조직을 예를 들어 정말로 문제 있는 조직이라서 없애야 되겠다 그러면 개혁할 필요 없이 그냥 없애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역량을 강화하려니까 힘든 건데 그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말씀 더 드리면 갑자기 말이 많아지죠. 아니, 아니, 너무 괜찮습니다. 너무 예. 새로운 얘기예요. 김명기 예. 의원님 아니면 들 수 예. 없으시죠. 그런데 예를 들어 요새 뭐 적폐청산을 뭐 이런 용어들도 나오면서 그 국정원의 과거에 문제가 됐던 사건들을 뭐 재조사해보겠다 뭐 이런 네.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네. 왜냐하면 조사한 결과는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조사한 결과 범법 사실이 발견됐어요. 네. 그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럼요. 그러면 그때 발견되는 순간 저는 그래서 지금 그 감찰실장으로 뭐 검사분이 임용되셨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봐요. 뭐냐면 범법 사실이 발견됐는데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개혁 주체자 대통령의 권한도 벗어나는 겁니다. 네. 그거를 뭐 범법 사실이 봤는데 덮어. 음. 이거는 심하게 얘기하면은 덮어. 그러면 은폐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거는 공범이 되는 겁니다. 네. 범법 사실이 발견된 건 사법 처리하도록 보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걸 다 보내놓고 나서 나머지를 가지고 개혁을 시작해야 된다. 좀 더 얘기를 장황하게 하면 개혁을 왜 해야 되느냐? 그럼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기관의 역량이 매우 약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 대부분인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동의를 하질 않아요. 무슨 소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국정원이라는 조직은 아주 다양한 조직입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조직은 아주 조금이에요. 네. 근데 그 조직이 불법이 발견돼서 사회적으로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으면 조직이라는 것 전체가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로 반드시 필요한 업무, 보강해야 될 업무마저도 위축이 되고 네. 그 업무에 예산과 자원을 투입하지 못하게 돼요. 네. 투입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 문제화 그럼요. 될 수밖에 없고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관 전체가 약화가 됩니다. 대표적인 게 과학정보, 해외정보 이런 데입니다. 예. 기관이 점차 약화되고 그리고 국정원의 업무 속성상 10년 앞을 내다보고 공격적으로 조직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네. 적어도 5년 정도는 내다보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일시에 양성이 되질 않거든요, 네. 절대. 근데 그 양성에 실패를 하면 그 조직은 5년 후에 개혁합시다 그런다고 개혁이 바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정원의 지금 개혁은 뭐 단기간에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상당히 중장기적으로
타임 스케줄을 짜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가야 되는 것들도 많다. 네. 그래서 그렇게 만만한 개혁이 아니다. 네. 예. 근데 정말 새로운 관점의 얘기를 듣는 게 국정원 조직에 애정이 있으세요.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단호함이 있으신 거예요. 분명히 네. 개혁 대상과 범죄 행위는 구분을 하라. 네. 그것이야말로 개혁 대상인 국정원 직원들이 감수할 수 있고 함께 동의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개혁이 되는 거죠. 아마 이제 국정원에 대한 애정이 있으신 것뿐만 아니라 인사를 오랫동안 해오셨기 때문에 그 내부를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네. 모르는 사람은 그냥 보면 그럼요. 통으로 뭔가 나쁜 것 같고 통으로 좋은 것 같은데 보시면 이제 딱 그 느낌이 오는 거예요. 네. 저 아까 해외 정보라든지 과학기술 영역에 있어서 보강해야 된다, 강화해야 된다에 제가 갑자기 저도 모르게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이때까지는 국정원의 힘을 뺀다. 또는 이제 국정원은 해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하시는 국민들도 많았거든요. 저희 인도네시아 특사단 그 네, 호텔방 그렇습니다. 침입 사건 네. 얼마나 코미디 같았어요. 네. 사실 그런 엉성한 방식으로 국민도 요구하지 않는 방식으로 네. 그렇게 우리의 국력을 이렇게 해외에 부끄럼타게 네. 하는 일보다는 정말 제대로 된 정보기관으로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 기관으로 우뚝 설 수 있게 그런 개혁이 가능하길 바랍니다. 좋은 말이네. 네. 한번 최초로 우리 국정원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볼까요? 네. 아, 여당이 되니까 약간 이게 달라진 것 같아요. 국정을 위한 박수. 화이팅! 화이팅. 잘하면 화이팅이죠. 잘하면. 그 네. 국정원이 잘하라는 화이팅. 네. 그렇습니다. 국정원이 해외에서는 네. 대한민국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비합법성을 인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해외 어떤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비합법적인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의 임무와 기능 직원들은 국내에서는 아주 적법한 업무만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것을 판단도 해서는 안 돼요. 네. 왜냐하면 본인들이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비합법적인 업무를 갖다가 하는데 국내에서 비합법적인 업무를 하면은 이게 정체성이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럼요.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국민에게 비합법적인 일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그 대표적인 게 댓글이에요. 네. 그러니까 댓글이 오르냐 그르냐 문제를 떠나서 그 댓글의 업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갖다 먼저 따지면 그거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잠깐 이제 좀 빠져나가는 얘기인데 제가 지금 하나 좀 뭐 관련돼서 법령이나 이런 거 좀 검색해 보려고 잠깐 보다가 박근혜 대통령 오늘 재판 받는데 증언이 나왔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송중기 입간판 세우고 영상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아, 참 대통령이 참 너무 세세한 것까지 신경 썼던 과거 정권이네요. 송중기가 네. 안쓰럽습니다. 안쓰럽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일요일 정도에 강경화 장관에 대해서 임명에 대한 입장을 대통령이 직접 밝힐 것 네. 같다는 보도가 나왔네요. 뭐 김병기 의원님 말씀 들어보시면 이제 국정원 직원분들이 해외에서 좀 비합적인 부분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그렇게 활동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국내에서는 우리 국내법을 준수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이 아니 말씀이시고요. 정보기관이 어떤 한 나라의 정보기관이 자국의 국민을 상대로 공작을 하면 어때요? 그러니까 큰일 나는 거죠.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쳐오면서 그 국정원의 그 좀 어떤 변화는 어땠습니까? 일단 그 국정원의 역량이 근본적으로 약화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그 시스템의 문제가 있고 인적 자원의 활용에 실패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게. 그러니까 국정원이 해야 될 업무는 하지 못하는 반면에 네. 안 해야 될 업무,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업무에다가 이 손을 대면은 조직 전체가 아까 망가진다고 했습니다. 네. 그 대표적인 게 사실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일어났던 그 어떤 특정 라인에 의한 특정 라인이 그 위계 질서를 깨트리고 직속상관한테 보고하지 않고 자기네 특정 라인을 통해서 보고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정원의 일반적인 문제, 그렇게 일반적인 문제가 아닌 좀 생경한 문제를 말씀드리면 국정을 개혁하는 이유가 뭐냐. 10년 동안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국정원의 직원들이 아주 자랑으로 여기는 게 있습니다. 그게 애국심. 네. 첫 번째. 두 번째가 위계 질서. 엄격한 위계 질서. 세 번째가 동료애입니다. 근데 세 개가 다 무너졌어요. 아니 제가 그 국정원 댓글 사건 고발장
접수하고 뭐 이런 일에 관여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사건들에 가서 법정에 가서 얘기 들어보면 국정원 직원들이 나와서 자기네들이 했던 일이 다 애국? 네. 꽤 발로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애국심이 너무 주관화되어 네. 버린 듯한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관적 애국심이 정치화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조직이 정치화가 되면 주관적 애국심이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세력은 안 돼. 그러니까 누가 지시를 해서도 그렇게 되지만 자기 스스로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저 특정한 정권이 들어서면 우리는 나라가 망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좌익교수입니다. 네. 자익교수가 반드시 시켜서만 한 건 아니에요. 제가 보면. 스스로 그게 막 스스로 자기가 진화를 능동적으로 했다니까. 막 그런가 하면 위계질서 같은 문제는 뭐 대표적인 게 이른바 우병우 라인을 얘기하는데 예. 사실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면 우병우 라인처럼 그 모국장이 우병우한테 원장도 제끼고 맞아요. 바로 예. 했다고 하면은 그 사람만 했겠습니까? 그 사람한테 보고한 사람도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이 라인이 특정 지역이나 또는 특정 집단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 집단은 당연히 소수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럼 그 소수가 득세를 합니다. 그럼 소수가 득세를 한다는 건 딴 말로 하면 다수가 그걸 갖다가 분노에 차서 바라보게 되죠. 그렇죠. 소외되고 있었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조직은 급격하게 위계질서가 무너지는 조직은 국정원에 왜 위계질서가 무너지면 안 되냐면은 군대보다도 국정원 조직은 판단을 하는 조직입니다. 어떤 그러니까 저희 네 명이 어떤 정보를 똑같은 동일한 정보를 수집을 했어요. 네. 근데 내용이 다 다릅니다. 네. 네. 그러면 결국은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 판단은 가장 그 판단을 오래 했던 사람들이, 오래 했던 분석관들이,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거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A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B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C라는 의견을 갖다 보고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뭔가 좀 새롭고 그런 뭔가 이 건 사람 굉장히 입맛에 맞는 자극적일 정보를 수 보여주니까. 있지만 굉장히 틀린 의견이 될 수도 그렇죠.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성이 노출되는 말씀 겁니다. 들어보니까 이해가 돼요. 네. 네. 세 번째로 동료애라는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이고 국정원은 너무 동료끼리끼리 뭉쳐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지만 참 아쉽게도 그렇지 않다. 근데 얘기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다. 왜냐하면 그 조직이라는 게 소규모화되면서 정치화되면 동료애라는 게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고 서로 경쟁하고 이런 것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런 겁니다. 이명박근혜 정부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 원세훈 원장이 오면서 직원들을 대규모로 소위 삼천교육대를 보냅니다. 네. 그죠? 그리고 갑자기 학살에 가까운 인사조치를 막 내려요. 예. 원세훈 원장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벌써 자살한 하여튼 뭐 이렇게 직원들이 자살하는 직원이 생겨날 정도의 아주 조직이 굉장히 동요합니다. 네. 그럴 때 과연 부서장들이 그 조직에서 평생을 근무한 부서장들이 그 원장에게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 보고한 사람이 뭐 한 명 있었는지 모르지만 두 명은 없었던 것 같고 그런가 하면은 그런 동료들이 그 고통을 받을 때 옆에서 안타까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외면한 동료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그것이 이렇게 반복이 되면서 그러니까 직원들이 지금 제가 반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국정원이 과연 자기네 본인들이 개혁의 대상이 됐는데 저항하거나 반발하기 전에 과연 본인들은 직원들이 정말 고통을 당할 때 외면한 적이 없었는지부터 먼저 반성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외면한 적이 있다 그러면은 저는 개혁에 동참해야 된다. 네. 왜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본인이 될 수 있다니까요. 네. 그러면 본인이 그런 꼴을 당할 수 있는 조직이면 그건 망한 조직입니다. 그럼요. 근데 더군다나 국정원이라는 조직은 비공개 조직이에요. 네. 그 동료를 믿고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조직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면 그렇네. 이중간첩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그죠? 이중간첩 동료가 이중간첩일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고 북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직원을 그 동료를 믿고서 자기가 빠져나와야 되는데 꼼짝없이 죽는 거 아닙니까?
어떤 경우에도 믿어야 되거든요. 네. 사실 그렇게 또 배웠고 네. 근데 그 배움이 원세훈 원장 때 완전히 무너졌어요. 더 나아가서 그 무너진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저는 댓글 사건보다 어떤 면에서 국정원 입장에서만 보면 아주 심각한 사건이 그 남북 정상회담록 네, 예, 예. 그 공개 네. 네. 사건입니다. 그 남재준 그 당시의 원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개 이유를 국정원 직원의 명예를 위해서 공개한다는 그렇게 기가 막힌 얘기를 예. 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국정원이란 조직엔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오로지 국가를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기꺼이 물건을 훔치죠. 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 스스로는 굉장히 명예를 중시 여깁니다. 네. 그런데 조직의 명예와 개인의 명예를 전혀 구분 못하고 남북 정상회담록을 그 명예가 없어야 되는 사람들의 명예를 위해서 공개했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본인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국가와 자기가 속한 조직이 그 수장이 무엇이 국가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것이고 무엇이 직원들의 명예를 위해서 일하는 것 자체를 모르는 지경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요. 망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언론사 중견 간부를 만났어요. 근데 그 언론사 중견 간부도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국정원을 굉장히 외면하고 무시했다. 그것은 이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 실장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국정원을 굉장히 신뢰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런 얘기가 있었나요? 저희도 뭐 초기에는 그런 줄 알았는데 네. 요새 와서 보면 그런 것 같지 않은 게 그래요? 모든 조직으로부터 보고를 받지 않은 걸 보면 특별히 뭐 국정원이라서 보고를 안 받은 게 아니고 원래 보고를 안 받으시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그 원세훈 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 밥도 혼자 먹었대요. 네. 부시장 시절에. 그리고 오로지 이명박밖에 몰랐대요.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밖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국정원 됐으니까 국정원을 이명박 대통령을 위한 도구로 그러니까 이제 만들었죠. 주관적인 그렇죠. 애국심. 네. 대통령이 잘 되면 나라가 잘 된다는 잘못된 주관적인 애국심이 있는 솔직히 거지. 대통령이 네? 잘 되면 나라가 잘 된다까지도 안 갔을 수도 있어요. 그냥 네. 대통령만 잘 되면 된다. 사실 그럴 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정원 직원들은 퇴직해서도 국정원 직원들이랑 어울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직원들로부터 그 유리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해요. 의외로 두려워합니다. 근데 왜냐하면 30년 동안 거의 은둔에 그 우리 직원들끼리만 살 수밖에 그렇죠. 없는 구조거든요. 예. 그런데 정말 그래서 국정원 직원들을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만나면 형 동생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제일 상층부에 부서장이 있죠. 그죠? 그 부서장들이 정말로 그때 몇 명만 안 됩니다. 그러고 난 30년 동안 일했으니까 직원들 위해서 미련 없이 옷 벗는다. 근데 정말 이러면 안 된다. 그리고 사표를 던졌다면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도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직원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직원들을 오직 나는 뭐 마지막 소임이 이 국정원의 역량 강화도 있지만 국정원의 발전도 있지만 직원들이 조금이라도 소외받는 것을 조금이라도 방지하겠다, 보완하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부서장들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난 국정원 조직이 이렇게까지 망가지진 않았을 것이다. 난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물론 현직에 있는 부서장 중에 굉장히 우수한 분들이 많아요. 네. 기본적으로 우수합니다. 네. 우수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 우수한 분들이 정말 직원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금만 더 해주셨다면 네. 그러나 아쉬움은 금할 수 없다 이런. 근데 지금 말씀입니다. 김병기 의원님이 지적하신 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검찰, 경찰에 다 있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위에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출세를 위해서 사실 네. 조직을 국민으로부터 버림받게끔 하는 그런 행동을 그렇죠. 많이 했었거든요. 외면한 거죠. 아까 김병기 의원님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봐라 라면서 국정원 내부에 계신 동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때 동료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소외당하고 조직이 이럴 때 뭐 했는지 보고 스스로 나서지 못하고 부끄러우면은 개혁에 동참하라. 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굉장히 무겁게 울렸어요. 아마 그 내부에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 무게감이 우리가 듣는 그 이상일 거라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어요. 네. 아마 지금 김병기 의원님 머릿속과 마음속에는 구체적인 얼굴들이 떠오를 거예요. 그럼요. 네.
그 이제 국정원 이야기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네. 좀 질문하자면 선 원장이 취임하고 이제 국정원의 이제 국내 정보 수집 폐지를 지시했잖아요. 네. 근데 경험이 있으시니까 국내 정보 수집이라는 것 자체가 경계가 좀 모호한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수집 금지 기준은 한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국정원 업무는 백화점식 어떻게 보면 백화점식 업무를 백화점식으로 수집을 합니다. 네. 그죠? 모든 업무를 다 수집을 하는데 사실 그것이 좋은 건 아니죠. 네. 그런데 지금 그 많은 업무를 놓고서 네. 해야 될 업무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업무를 구분을 하는 겁니다. 이제 네. 그 구분을 해서 그걸 규정화하는 겁니다. 규정화해서 해야 된다고 판단된 결정난 업무. 그거는 네. 본인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네. 예를 들면 뭐 정보감독위원회라든가 네. 그런 걸 뭐 신설해서 한다든가 네. 또는 뭐 그렇지 않다면 정보위원회, 국회 정보위원회에 그 재가를 받아서 네. 네. 함께 재가를 받아서 법제화해야죠. 네. 법제화해서 해도 된다는 업무에 대해서는 면책권을 당연히 줍니다. 네. 근데 해서는 안 될 업무를 했을 경우에는 정말로 무거운 처벌을 엄격하게 내려야 됩니다. 네. 그러면 적어도 해서는 안 될 업무를 국민들이 그리고 국민들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보기에 네. 그것이 해서는 안 될 업무들은 구분을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럼요. 네. 그러면 적어도 유의미하게 뭐 정치에 휘둘리는 그런 일은 없어질 겁니다. 네. 근데 문제는 회색지대가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은 몰랐다든지 아니면 몇 년 후에 보니까 그때는 규정화가 안 됐는데 새로운 업무가 나타납니다. 이 업무를 네.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네. 그럴 때는 본인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뭐 정보위원회에 이렇게 문의를 해서 이런 업무를 해도 되는지 그걸 결정해 놔서 항고로 판단이 되면은 해야 됩니다. 좋은 대안 같아요. 그건 면책권. 네. 네. 근데 뭐 하지 않은 거로 판단되면 규정에 넣고서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럼요. 거죠. 네. 단 그것이 결정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하지 않고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된다면 네. 상당 부분 지금 국내 정보 수집 업무와 관련된 위법성 소지, 네. 의혹 많이 이런 것은 해소되겠어요. 네. 거의 해소되리라고 네. 봅니다. 3대 권력기관 중 하나인 국정원 개혁에 대한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이번에는 그 또 다른 권력, 검찰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검찰 개혁하면 이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 조국 민정수석 임명과 검찰 개혁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 두 분이 또 우리 법률가시니까. 네, 뭐 비단 법률가인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놀랐죠. 물론 그 참여정부 때도 검찰 출신이 아닌 민정 라인을 내세웠던 적이 있기 있죠. 때문에 네네. 그런 기대가 있긴 전해철. 있었지만, 예. 근데 조국 교수님이 될 거라고는 저희가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면 네, 조국 네, 교수님 네. 평소에 정치 안 하신다 그랬거든요. 네. 좀 많이 놀랐고요. 네. 어떤 분들은 그래서 청와대가 너무 외모를 중시한다. 네. 그런 얘기 많았었는데. 증세 없는 복지, 네. 외모 패권주의. 네. 그러면은 이재정 의원님이 민정수석이 되셨어야 되는데. 고맙습니다. 아니, 뭐 정권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권은 아직 안 끝났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교수 출신. 네. 그러니까 조국 교수님은 비검찰 출신을 넘어서서 네. 사실은 사시 출신도 아닌 맞습니다. 네. 법조인이 순수한 학자. 학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굉장히 좀 놀랄만한 인사였죠. 예. 이제 그 조국 민정수석 임명되고 윤석열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지검장이 되면서 국민들로부터 또 신선한 충격을 줬어요. 네. 그 배경은 무엇이죠? 아무래도 윤석열 지검장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인사들을 좀 보셔야 돼요. 네. 소위 말하는 우병우 라인으로 불렸던 고검장급들을 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을 했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창원지검장인가요? 부산지검장. 네. 윤 지검장도 자천성 인사를 하니까 했어요. 네. 다 이제 우병우 라인이라고 네. 불렸던 또는 뭐 정윤회 문건이라고 불렸던 그런 사건의 수사 관여 네. 검사들이었는데 1차적으로는 그 사적인 라인들을 좀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좀 봐야 되고요. 네. 그 빈 공간을 이제 사람이 충성하지 않는 네. 윤석열
그렇죠. 검사가 항상 그 얘기하거든요. 자기는 사람이 충성하지 않는다. 검찰의 어떤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로 채워나가는 그런 과정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조국 교수님의 임명 당시에 야권, 그러니까 여권이죠, 이제는. 우리 당 우리가 지지자인 법조인 분들도 일각에서는 검찰을 잘 모르는 사람이 검찰 개혁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있어요. 이번 인사 과정도 검찰을 잘 몰라서 너무 거칠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많이 사실 있었어요. 봤어요. 진짜요. 예. 서초동에 있는 변호사님들 중에 제가 아는 분들이 연락을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이거 좀 너무 나간 거 아니야? 검찰 개혁 되겠어? 이런 네, 얘기를 많이 네. 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비슷한 입장이에요. 근데 그게 뭐 물론 경청할 지점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러니까 항상 귀는 열려 있어야 되고 우리가 하게 되는 모든 정책들에 대해서 열어놓고 다시 판단을 해봐야겠지만 그만큼 검찰 개혁이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저희가 상상도 못했던 기대할 수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뭐 난공불락의 성이었죠. 네. 검찰이. 그런데 이제 정권 교체 이후에 이제 돈봉투 만찬 사건 터지고 검찰이 궁지에 몰렸는데 법무부의 감찰 결과에 대해서도 좀 부족하다라는 비판이 있어요. 왜 그렇게 뭐 평가를? 법무부의 감찰 결과는 나름대로 법리적으로 보면은 수긍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법무부 검찰국장이 상관이죠. 상관이 네. 이제 수고했다고 수고비를 준 부분하고 네. 이 서울중앙지검장이 법무부 과장에게 준 쌍방이 돈을 줬거든요. 네, 이런 네, 식으로. 네. 근데 그 과장들은 사실 인사에 관여하는 사람들입니다. 검찰 인사에. 네, 네. 그러니까 준 부분은 성격이 다르다고 봐서 네. 이제 구분을 한 거죠. 네. 구분해가지고 이영렬 지검장의 경우에 지금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됐죠. 소환돼서 지난주 토요일 날 네. 갔다 왔죠. 약간 이제 법리적으로 좀 구분을 지은 것 같아요. 물론 그 법리적인 판단에 어떤 정치적인 관여나 배려가 있는 것이냐, 요 부분은 뒤에 좀 더 봐야 돼요. 흐름을. 그러니까 지금 그 사건 관계자들이 이제 김영란법에 적용시켰죠. 네네네. 네. 너무 솜방망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후에 우병우 라인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조사와 수사는 계속 될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뒤쪽 흐름을 또 보셔야 됩니다. 네. 그 박주민 의원님이 방금 전에 언급하셨지만 이제 우병우 라인으로 그 구성된 고위급 인사들 사실상 좌천성 인사를 단행했는데 네. 또 야당에서는 이제 검찰 길들이기 보복 인사라고 또 공세를 펼치고 있어요. 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우병우 라인의 존재에 대해서 이 법조계에서 부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김수남 총장하고도 우병우 전 수석이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또 자신에 대한 수사가 언급될 때 수차례 통화했었다. 이건 네. 특검에 의해서 다 확인이 된 거거든요. 네. 그리고 뭐 지금 문제되고 있던 이런 검사들 중에 일부와도 뭐 통화를 했었다. 이런 정황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당연히 문제 있는 분들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네. 시쳇말로 가름말을 잘 타주신 말이 있어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과 사람에 충성하는 사람을 구분해낸 거죠. 그러니까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검찰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개혁에 나선 거지 내 사람, 그러니까 우리 정권의 입맛에 맞게 사람을 바꾼 게 아니잖아요. 그런 네. 취지에서는 이전 정권과는 명백히 다른 거죠. 기준이 있는 거죠. 아, 그럼요. 인적 청산을 통한 개혁에 대해서 인적 청산을 개혁하잖아요. 근데 이제 야당에서는 그런 걸 보면 지난 정부에서도 자기 코드에 맞는 인사를 다 바꾸지 않았느냐라고 또 비판도 하거든요. 어떤 점이 다르다고 보시나요? 또 아니, 아까도 이재정 의원님이 좀 정리하셨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예요. 굉장히 검찰을 사적 도구화했던 그래서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해서 심하게 국민으로부터의 신뢰를 잃게 만들었던 사람들에 대한 인사 조치는 필요합니다. 네. 이거를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네. 그것이 바탕이 돼야 검찰의 신뢰가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네, 이건. 네. 무조건적으로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앉히기 위해서 문제 없는 사람은 나가겠다. 이러면 네. 진짜 비판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건 바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인적 청산이라는 게 청산의 과정 중에서 굉장히 이제 1차적 청산, 그러니까 수위가 낮은 수준의 청산이고 어떨 때는 때에 따라서는 질 낮은 청산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게 바로 기준이 없는 청산일 때, 네, 사적 감정에 의한 보복일 때, 그 기준 자체가 특정 세력이나 정권을 위한 것일 때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시스템적 청산만으로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조직 청산에서는 인적 청산도 필요한 겁니다. 네. 아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인사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코드 인사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인데 그걸 뒤집는 게 조국 민정수석의 임명과 네, 네. 이분들 검찰 출신이 아니에요. 즉 검찰을 장악할 의도가 없어요. 만약 검찰을 장악할 의도가 있으면 검찰 출신의 내세우지. 그립이라고 소위 말하는 그런 것들이 강한 분들을 안 치죠. 네. 그리고 나서 뭐 진짜 자기 입맛에 맞는 검사장들을 안 칠 텐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전혀 검찰을 장악할 수 없는 사람들을 지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네. 조국 수석 이 검찰 내부에서는 상당히 긴장할 수 있죠. 네, 상당히 긴장하죠. 왜냐하면 개혁 네. 대상이 될 테니까요. 그리고 근데 그 개혁은 국민들이 원하는 거고 저희들이 우려하는 거는 검찰을 또 도구화로 쓰는 거잖아요. 저희가 네, 경계하는 네. 건. 네. 근데 법무부가 사실상 검찰이 식민지화돼 있거든요. 네. 식민지화라는 표현을 쓰면 또 제가 뭐 또 인사권 그런가?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네. 이제 주요 요직들을 다 검찰 출신들을 검사들이 네,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완전히 해서 독립시키겠다. 이게 얘기는 진짜 검찰을 권력의 신여로 안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예. 검찰총장도 비검찰 출신 쓸 수 있을까요? 검찰총장? 와, 그렇게 되면 진짜 뭐 굉장히 파격의 파격이긴 하죠. 파격인데. 기존의 관행에 비춰보면. 네, 네. 검찰총장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검찰 개혁을 제일 주도하려면 중요하죠. 네, 법무부가 독립하면 이제 검찰총장의 의지가 또 있어야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내부적으로 되는 거죠. 개혁하는데 검찰총장 뭐 지금 뭐 물망에 오른 후보님들이 있나요? 아직은? 몇 명 지금 내부적으로 거론은 되는데 네. 외부적으로 보도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밀봉해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박주민 의원님이 생각하는 검찰 개혁을 주도할 수 있는 검찰총장은 어떤 조건을 갖고 있어야 될까요? 아무래도 정말 그 얘기대로 사시는 분, 즉 사람이 충성하지 않는 분, 그리고 검찰을 사랑하시는 분. 그래서 이 검찰이라는 것을 조직을 통으로 엿바꿔 먹으면서 자기의 승진과 또는 안위를 택하지 않으실 분. 그런 분이 오셔야죠. 이혜정 의원님 생각은요? 저는 지금 뭐 인적 청산이라는 방식으로 기존에 계속 얘기하게 되는데 사람이 충성하시던 분을 자리를 물리지 않았습니까? 새로 들어오시는 분이 마찬가지로 이제 인적 청산의 결과로 들어오시게 되는 건데 네. 그분은 인적 청산 다음에 검찰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어떤 방향에 동의하시는 분, 그 부분에 철학이 있는 분이어야죠. 그렇다면은 뭐 검찰 출신이든 또는 그분이 검찰 출신이 아니든 그 부분은 중요하지 않는 문제일 수도 있다고 봐요. 네. 우리 김명규 의원님. 국정원 그 개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네. 결국 검찰도 똑같습니다. 검찰을 개혁하는 그 검찰 수장은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능력은 어느 정도 있을 겁니다. 그 국정원과 달리 검찰 조직은 더군다나 공개된 조직이거든요. 네, 그렇죠. 공개전 조직. 결국 의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네. 검찰 개혁에 실패하는 것은 의지 박약인 거죠. 그 불굴의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불굴의 의지를. 어떠한 유업이나 그리고 그 조직도 아마 퇴직을 하면은 검찰 출신들끼리 이렇게 지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걸 극복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정말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네. 조직을. 검찰 출신들은 나오면 검찰 출신들하고만 놀진 않아요. 다행이네요. 그건 정말 다행이네요. 뭐 변호사 출신들하고 놀기도 하고요. 하여튼 검찰 개혁 또 국정원 개혁 반드시 성공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서당캐 18번째 방송 2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김명기 의원님, 그 국정원 개혁을 위해서 지금 국정원에 종사하시는 후배들 있잖아요. 예. 그 국정원 후배들에게 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송 끝내기 전에. 근데 갑자기 눈에 눈물이 눈에 눈물 보이네요. 아, 아니에요. 보이네요. 뭘 네. 보여.
그 국정원에 대한 개혁이 지금까지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렇게 진행되다가 역대 네. 개혁을 보면은 유야무야 되곤 했었죠. 네. 이번에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위로부터는 그 임명권자인 대통령부터 꼼꼼하게 챙기실 것이고 국회에서도 그것을 반드시 확인을 하게 되었다. 네. 그리고 국정원 개혁은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근데 다행히도 네. 지금 서훈이라는 출중한 장수를 만난 겁니다. 그 장수를 따라가면 분명히 개혁에 성공할 것이고 그 본인들도 살아서 돌아갈 겁니다. 네. 그 개혁이라는 것은 반드시 네거티브한 것이 아니다. 네. 지금 국정원을 개혁하는 그 아주 근본적인 것은 국정원 직원들의 신분의 불안에서 해소시켜주는 개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포지티브한 개혁들이 많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장수를 믿고 따라가라. 네.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네.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진하다든지 혹시 저항이 거세진다면은 그런 지원군이 갈 수도 있다. 네. 지원군들이 아주 많죠. 국회에도 있고. 음. 그래서 지원군들이 가서 지원군들로 인해서 예산 같은 게 삭감될 수도 있다. 네. 그 국정원 개혁이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개혁이 지금 진행되고 있음을 믿어달라는 거죠. 네. 아, 너무 멋있다. 좀 믿어달라. 이거는 영상 편지를 찍을 뻔했어. 네. 안 돼요. 근데 이것도 이제 국정원을 국정원 사랑하는 사람에 의해서 지금 개혁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네. 믿어달라. 네. 네. 우리 박주민 의원님은 네. 차기 검찰총장한테 영상 편지 한번 네. 해주시죠. 지금 검찰에 대한 인적 쇄신과 네. 개혁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또 진행이 될 건데 정말 검찰을 사랑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진행되고 있다. 저도 앞으로 참아달라. 검찰 웃기지 마세요. 왜 검찰 웃기세요? 이재정 의원님은 21대 들어올 국회의원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아니, 저는 이제 우리 모두에게 다짐한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적폐청산 개혁이라고 얘기하면 저도 지금 이제 벤치마킹 한 거예요. 김병기 의원님 말씀에서 네, 벤치마킹 한 건데 특정 세력을 몰아내거나 누군가를 배제시키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나라를 살리자고 하는 일이에요. 정말 우리가 애국심을 가지고 하는 일이고 모두 건강해지자고 하는 거라서 그 하나하나의 조직들을 건강하게 되살리는 일이라는 점들을 조직 구성원들도 알아주고 함께 동참해 주길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야, 정말 마무리 투수. 예, 그렇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썬동열. 네, 정말 제가 잘하셨어요. 부끄러지네요. 아니, 근데 좀 부끄럽긴 했어요. 저는 아까 박범계 의원님이 생각났어요. 왜 갑자기 뻥 아니, 터졌어요? 근데 검찰을 너무 우습게 보는 거 아니야? 재밌지 않아요? 아, 재밌죠. 방송 이렇게 해야 돼, 사실. 예. 아니, 저 아니, 이게 안 돼. 이 얘기 하고 싶어요. 옛날에는 검사가 되고 싶다는 어린아이들이 많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는 없어요. 검사 되고 싶어 이런 얘기 하면은 막 진짜 정치권하고 협잡을 해서 교육을 못 받은, 아니. 뭐 가정교육이 좀 이상한 아이들도 아니, 어렸을 이거 때 진짜 최근에 맞아요. 영화에 검찰 멋있게 그려진 검찰 나온 적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검사와 여선생 뭐 이런 영화들도 있었죠. 지금 그러니까요. 검사를 멋있게 그리고 있는 드라마나 영화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맞아요. 다시 검찰 개혁이 제대로 돼서 조직에 쓰면 존경하는 사람의 검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정의의 사도 검사가 되고 싶어요라고 우리 아이들이 다시 장래희망의 검사를 넣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국정원 직원이 돼서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첩보 활동도 하고 그러고 싶어요. 네. 이러는 아이들이 생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나의 돼요. 꿈은 제임스 본드 007. 어머나. 네, 이렇게 가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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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테 진료 안 받는다라는 얘기까지 했었었는데 그런 얘기들은 전혀 오히려 무시됐죠. 그 무시되는 과정 자체가 저희들이 봤을 때 오히려 외압이 있었던 것으로 봤던 거 아니에요. 아니 대한의사협회 압력이. 지침하고 네. 다른 다른 사망 예. 진단서였잖아요. 예. 기본적인 지침도 맞습니다. 지키지 않은. 지금 경찰청장 이제 오늘 서울대 발표 이후에 공식 사과했나요? 사과하겠다고는 제가 보도를 봤는데 사과했나요? 네. 16일 날 16일 뭐 날 얘기하던데. 예, 하겠다는 아직은 지침 안 했어요. 거죠. 오늘 현재까지는 안 했는데. 예. 그러면 청장이 하겠다고 그랬어요?
16일 날 하겠다고. 저도 언론 머리 기사만 보고 왔네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수사에 좀 속도가 붙을 것 같아요. 수사도 너무 갑갑하지 않나요? 저희 뭐 법사위 위원, 그 다음에 율사 출신 의원들이 몇 번을 검찰청에 대검을 찾아갑니다. 저도 찾아갔었어요. 예, 네. 같이 가셨죠? 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런저런 말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 피해 갔잖아요. 그때 거기 제대로 계시던 답변도 분들이 안 거의 옷 주시고. 벗었죠. 네? 그때 거기 가서 몇 뵀던 분 네. 벗으신 네. 거죠? 뭐 잘생긴 네. 검사님 한 분 계셨는데. 그 차장 검사 네.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대검 예. 차장 옷 보셨는데 네. 야채가 됐다는 뜻은 아니시고요. 아이고 이러고 어떻게 진행을 하십니까? 저는 그래서 꼽살이에요. 네. 근데 사과할 분이 현 이철성 청장도 있지만 네. 그 백남기 어르신 그때 당시에? 청장, 당시에 네. 청장이 정장. 강신면 총장도 반드시 사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맞습니다. 네. 뭐 사과하는 정도가 아니라 수사를 좀 제대로 수사대상- 제대로 예, 받으셔야죠. 이제. 받아야죠. 그 이후에 이 사건을 유야무야 은폐하려고 했던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도 사과만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 돼야 되는 거죠. 네. 지금 수사는 진행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들고 있는데 네. 살수차에 탑승했던 사람들하고 해서 하급 네. 경찰관 중심으로 좀 조사가 좀 진행이 됐었고 네. 그 다음에 아마 그 당시에 서울경찰청장 그다음에 강신명 이렇게 올라가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대로 수사는 안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무엇보다도 TRS 녹음이나 이런 것들은 용산 참사 이후로 안 하는 식으로 바뀌면서 네. 뭐 증거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라는 평가도 좀 나왔었고 또 기억나시잖아요. 네. 네. 제일 처음에 작성됐던 네. 청문 감사 보고서. 네, 맞습니다. 예, 네. 그 부분. 조금 다른 시각에서 네. 말씀을 드려보면 일반 국민들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박주민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얘기조차도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봐도 그거는 외인사예요. 아, 당연하죠. 당연하죠. 아니 그러니까 아주 동영상만 봐도 이거 그걸 가지고 다른 마저 현란한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배웠다 있는 사람들이 법대로 해봐 뭐 이런 얘기를 갖다 가끔가다 할 때 굉장히 대다수의 그 소시민들은 굉장히 억울해하거든요. 네. 근데 그 사건을 그 백남기 농민이 쓰러지는 그 동영상을 보고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 아니, 그거 그래서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죠. 자기네들도 네. 말이 왔다 갔다 했던 게 병사라고 하면서도 빨간 우이가 했다 그러는 거예요. 빨간 우이가 우이,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것도 아닌데. 아니, 그러니까 굉장히 본질에 네. 벗어나는 얘기들을 자꾸 하는 거죠. 근데 지난 아주 정권 현혹시키고. 얘기하면 요리 봐도 자꾸 좀 지났는데도 정권 교체가 됐는데도요. 지난 정부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하고 정말 진짜 그런 일이 생각하면 화가 있었다면 나요. 진솔하게 사과하고 합당한 책임을 지면 되는 거지. 네. 그런 사건이 예를 들어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은 그리고 일어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해야죠. 근데 그런 일이 어쨌거나 뭐 결론적으로 일어났다 그러면 그런 걸 책임지라고 수장이 있는 건데 네. 아니 갑자기 막 현란한 소리를 해대면서 얘기를 하면은 그렇죠. 막 증거법 그러니까 막 얘기하면 막 헷갈린다니까요. 그런 게. 당시에요. 저희가 이제 강신명 또 이철성 현 청장한테도 최소한 유족들에게 찾아뵙고 그 조문은 얘기하셨죠. 가야 그 된다. 얘기하셨죠. 정말 수십 차례 얘기했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은 이철성 청장은 사실 많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이철성 청장은 사실 인사청문회 때도 네. 많이 흔들렸어요. 흔들렸어요. 근데 예. 그때 저는 청와대 눈치를 봤다는 거죠. 가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한테 완전 지킬 수 있으니까. 저는 최근에 이제 비극이야. 전 정권 기관장들이 조금씩 이제 태도 변화를 하는 듯해 보이기도 하고 전 정권 시에 있었던 이제 국장급 공무원들도 조금씩 어쨌든 태도가 좀 달라지는 듯해 보이기도 하지만 네. 본질적인 면에서 조금 달라진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이철성 경찰청장만 하더라도 저희 안행위에서 몇 번이나 그 정보 상황 보고서 네. 특히 당시 백남기 어르신이 쓰러지던 당시의 것만 사라졌잖아요. 네, 네, 네. 그거 내놓으라고 몇 번을 얘기하는데 아직도 안 주고 있거든요. 본인들이 결국은 재판정에는 활용을 하면서 네. 우리 국회에 와서는 없다고 했던 문서 네. 아직도 협조하지 않고 있어요. 사과를 할 것이라면 관련된 모든 정보를 지금 국회도 국민에게도 이제 노출하고 공개하는 그런 피해자 코스프레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일만 했는데 네. 우리는 뭐 정권 바뀔 때마다 우리는 범법자 취급을 받아. 네.
그렇게 되면은 그렇죠. 개혁 자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네. 이거 두 개를 분리하는 데서 개혁이 시작돼야 된다. 네. 개혁이라는 걸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네. 개혁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그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개혁을 하는 겁니다. 그 조직을 예를 들어 정말로 문제 있는 조직이라서 없애야 되겠다 그러면 개혁할 필요 없이 그냥 없애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역량을 강화하려니까 힘든 건데 그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말씀 더 드리면 갑자기 말이 많아지죠. 아니, 아니, 너무 괜찮습니다. 너무 네. 또 새로운 얘기예요. 김명기 예. 의원님 아니면 들 수 예. 없죠. 그런데 예를 들어 요새 뭐 적폐청산을 뭐 이런 용어들도 나오면서 그 국정원의 과거에 문제가 됐던 사건들을 뭐 재조사해보겠다 뭐 이런 네.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네. 왜냐하면 조사한 결과는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조사한 결과 범법 사실이 발견됐어요. 네. 그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럼요. 그러면 그때 발견되는 순간 저는 그래서 지금 그 감찰실장으로 뭐 검사분이 임용되셨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봐요. 뭐냐면 범법 사실이 발견됐는데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개혁 주체자 대통령의 권한도 벗어나는 겁니다. 네. 그거를 뭐 범법 사실이 봤는데 덮어. 음. 이거는 심하게 얘기하면은 덮어. 그러면 은폐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거는 공범이 되는 겁니다. 네. 범법 사실이 발견된 건 사법 처리하도록 보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걸 다 보내놓고 나서 나머지를 가지고 개혁을 시작해야 된다. 좀 더 얘기를 장황하게 하면 개혁을 왜 해야 되느냐? 그럼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기관의 역량이 매우 약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 대부분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동의를 하질 않아요. 무슨 소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국정원이라는 조직은 아주 다양한 조직입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조직은 아주 조금이에요. 네. 근데 그 조직이 불법이 발견돼서 사회적으로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으면 조직이라는 것 전체가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로 반드시 필요한 업무, 보강해야 될 업무마저도 위축이 되고 네. 그 업무에 예산과 자원을 투입하지 못하게 돼요. 네. 투입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 문제화 그럼요. 될 수밖에 없고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관 전체가 약화가 됩니다. 대표적인 게 과학정보, 해외정보 이런 데입니다. 예. 기관이 점차 약화되고 그리고 국정원의 업무 속성상 10년 앞을 내다보고 공격적으로 조직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네. 적어도 5년 정도는 내다보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일시에 양성이 되질 않거든요, 네. 절대. 근데 그 양성에 실패를 하면 그 조직은 5년 후에 개혁합시다 그런다고 개혁이 바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정원의 지금 개혁은 뭐 단기간에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상당히 중장기적으로 타임 스케줄을 짜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가야 되는 것들도 많다. 네. 그래서 그렇게 만만한 개혁이 아니다. 네. 예. 근데 정말 새로운 관점의 얘기를 듣는 게 국정원 조직에 애정이 있으세요.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단호함이 있으신 거예요. 분명히 네. 개혁 대상과 범죄 행위는 구분을 하라. 네. 그것이야말로 개혁 대상인 국정원 직원들이 감수할 수 있고 함께 동의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개혁이 되는 거죠. 아마 이제 국정원에 대한 애정이 있으신 것뿐만 아니라 인사를 오랫동안 해오셨기 때문에 그 내부를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네. 모르는 사람은 그냥 보면 그럼요. 통으로 뭔가 나쁜 것 같고 통으로 좋은 것 같은데 보시면 이제 딱 그 느낌이 오는 거예요. 네. 저 아까 해외 정보라든지 과학기술 영역에 있어서 보강해야 된다, 강화해야 된다에 제가 갑자기 저도 모르게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이때까지는 국정원의 힘을 뺀다. 또는 이제 국정원은 해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하시는 국민들도 많았거든요. 저희 인도네시아 특사단 그 네, 호텔방 그렇습니다. 침입 사건 네. 얼마나 코미디 같았어요. 네. 사실 그런 엉성한 방식으로 국민도 요구하지 않는 방식으로 네. 그렇게 우리의 국력을 이렇게 해외에 부끄럼타게 네. 하는 일보다는 정말 제대로 된 정보기관으로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 기관으로 우뚝 설 수 있길 그런 개혁이 가능하길 저 바랍니다. 좋은 말이네. 네. 한번 최초로 우리 국정원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볼까요? 네. 여당이 되니까 약간 이게 달라진 것 같아요. 국정을 위한 박수. 화이팅! 화이팅. 잘하면 화이팅이죠. 잘하면. 오케이. 그 네. 잘하라는 화이팅. 네. 그렇습니다. 국정원이 해외에서는 네. 대한민국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비합법성을 인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해외 구분 없이 여성들이 자셨습니까? 아니면 권총을 특히 잘 씁니까? 권총이죠. 주로 사용 저희 측정하는 게 권총이니까요. 권총. 권총. 만약에 저희가 이 박주민 의원님, 이재정 의원님 저를 포함해서 국정원에 들어가면 가장 누가 좀 잘할 것 같아요. 단연코 이재정 의원. 이재정 의원님 같으신 분은 국정원에 있으면 국내 담당보다는 주로 북쪽 담당, 북한 담당. 북한 담당은 쉽지 않습니다. 왜요? 너무 미모가. 예. 네. 너무 아니, 눈에 잘 눈에 띄어. 띄면 안 됩니다. 아니, 저희 지역구에 화교한 분이 사시는 네, 네. 화교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네, 네, 네. 그분이 찾아와서 꼭 해야 될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네.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이 중국으로 특사를 보낼 때 그 네. 특사단에 이재정 의원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된대요. 네. 근데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중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얼굴 스타일이래요. 그건 저한테 물어보셨어야지. 정말 그런데. 네. 아니 정말 황당한 일이 야심한 밤에 급하게 전화가 온 거예요. 이게 네. 이제 이 사건을 이제 어떻게 설명하냐에 따라서 이 사건이 정말 진짜 코미디가 되는 거죠. 네. 저는 봤어요. 이게 저희는 연수원 동기고 또 한 살 차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반말을 합니다. 그걸 네. 전제로 들어주시면 이 의원, 예? 아, 이 의원이 중국 특사를 가야겠어. 제가 아니 본인이 대통령도 아니신데 무슨 왜요? 그랬더니 오늘 우리 당원 한 분이 이 의원이 중국에서 먹힌대. 그래서 이거가 웃었어요. 그런데 웃지 말라는 식으로 아니 그냥 당원이 아니고 중국에서 살다 온 당원이야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제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진짜 특사한테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네, 그래서 네. 어떻게 좀 이재정 의원 같이 가면 안 되겠냐. 네. 근데 다 단이 꾸려졌다. 이렇게. 이 정도로 마무리하죠. 근데 국정원으로 들어가셨으면 어느 담당하셨을 것 같아요. 그게 좀 궁금해. 아니 사실은 네. 의외로 비합법적인 그런 공작 업무에 잘 맞았을 거예요. 어머. 그게 왜 그러냐면 비합법적인 그 공작 업무에 잘 맞는 조건 중에 하나가 네. 예. 굉장한 차분함이거든요. 오, 그러니까 대담함일 것 같지만 근데 아니 대담한 소심해도 됩니다. 네. 소심한 사람들이 그리고 내성적이고 이런 분들이 오히려 일을 잘하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보면 굉장히 차분하시잖아요. 안 차분하신 저 것 되게 같은데. 덜렁거려요. 아니요, 차분합니다. 사람 잘 그러니까 아주 보셨어요. 급한 일이 급해지고 그때 황모 총리 이렇게 네. 딱 그때 진짜 상대하는 거 부지런할 보고서 와 정말로 그 수준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황교안 총리 그 사건은 아니 저는 저격해버린 거죠. 역시 인사 담당이 잘 보시는 게 제가 적극적인 성격인 것 같고 외향적인 것 같지만 저 되게 네. 의외로 소극적이고 네. 저 원래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에이. 저 훈련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럴 수 국정원에서 있습니다. 훈련 그래서 받으셨어? 걱정해서. 가까이 있는 분들은 외로움을 네. 많이 느낄 정도로 대화가 많이 없어요. 진짜 제일 그래요? 가까이 있는 분들은. 야, 의외네요, 역시 인사 의외. 담당. 네. 김병기 야, 의원님. 역시 김병기 네. 의원님의 아니, 그냥 병기성을 통법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여튼 뭐 국정원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늘 흥미진진해요. 저희가 네. 잘 모르는 영역이다 맞습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뭐 여쭤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믿거나 말거나. 네. 근데 또 말씀도 잘 안 해주시죠. 네. 확실한 국가관. 네. 오늘 서울대학병원에서 고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 발표가 있었어요. 맞아요. 병원이 사망 진단서조차 정권의 눈치 보기로 작성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거거든요. 우리 그때 안행위에서 얼마나 네. 정말 많이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저도 법사위에서 네. 그쪽 부검영장 집행 관련돼서 네. 어떻게 보세요? 이거 정말 사실 원래 네. 외인사여야 되잖아요. 당연한 거죠. 그렇죠. 참 이게 진짜 그렇게 많은 동료 의사들의 지적, 심지어 그 학회에서도 그럼요. 그런 지적을 했었었는데 안 받아들여지다가 최종적으로 오늘 그 진단서 작성을 실제로 했던 네. 의사의 손으로 직접 고쳐졌다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왜 갑자기 고쳤어요? 병원윤리위원회에서 일단 수정을 권고했고 그리고 담당 의사가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뭐 만시지탄이지만 대부분의 야당과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바로잡혀서 환영한다 그랬는데요. 네. 여기서 주목할 게 네. 자유한국당 네. 대변인 아, 논평에서 참. 네. 좀 어이가 없어요.
서울대학병원이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린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대요. 그러니까요. 정권이 바뀌었다고 사망 이유가 변경되는 상황을 상식적으로 납득할 국민은 거의 없다. 아이고. 의과대학이 정치 권력 눈치 본다. 이렇게 논평을 냈어요. 아이고 진짜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애초에 그 가장 권위 있는 그 사망진단서 작성법에 대한 교과서를 쓰기로 했던 이은성 교수가 이건 외인사라고 쓸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내가 환자라면 그 진단서를 작성했다고 처음에 얘기했던 백선화 교수. 그렇죠.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1번 조건이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아니 인상은 굉장히 부드러우시고 네. 그러게요.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그 인상으로는 알 수가 없는 그런 단단함이 있는 분. 근데 예. 사실은 그 조금 얘기가 옆으로 셀 것 같은데 국정원 직원들이 국정원 직원들은 너무 애국심이 강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결코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그 애국심이 굉장히 강해지면 잘못하면 주관적 애국심으로 흐르는데 그 주관적 애국심으로 잘못 흐르면 게 파시즘이 되는 겁니다. 네. 간단하게 네. 말하면. 네. 근데 네. 아주 대부분의 직원들은 국가관이 굉장히 투철해요. 근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아주 담담하게 네. 근데 다행히 생환을 하셨죠. 근데 제가 이런 표현을 이거밖에는 못 쓰겠지만 그 비합법적인 그런 뭐 얘기를 못 하겠지만 그 순직하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아주 이거 북한에서 상주하에서 가는 거니까 네. 어떻게 바뀔 줄 알겠어요. 근데 제가 그 검증에서 네.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습니다. 대선 기간에 저는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 그 후보 시절에 외교안보 그 캠프 쪽 일을 했었어요. 그때 서훈 원장께서 저랑 같은 네. 팀이었는데 저는 진짜 국정원 출신이라는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역시 국정원 스타일이 지금 냄새가 안 나. 비슷해 그러니까요. 분위기가. 성공한 국정원 분들은 국정원 냄새가 안 난다니까요. 다들 겸손하죠. 아니면 우리가 국정원이라고 하면 왠지 그냥 이미지상 너무 아니요, 무섭게 다들 생겼다고 겸손하시죠. 그래요? 겸손하시고 말씀도 굉장히 조곤조곤하시고. 저도 이번에 그 특사 파견될 때 그 대통령님하고 오찬 했었는데 제 옆자리에서 드셨어요. 네. 근데 그냥 동네 아저씨 같아.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얘기 듣고 나중에 깜짝 놀랐죠. 그런 분이 무서운 분입니다. 네. 아니 김병기 의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진행자님을 포함해서 우리가 막 눈이 막 반짝반짝하면서 뭐 모든 얘기들을 다 흡수하고 한마디라도 있어요. 뭐 더 들을 수 있을까 해서. 우리 서훈 원장이 이제 취임하면서 국정원의 개혁 이제 시작됐죠. 네. 어떤 방향에서 이제 국정원의 개혁이 시작될까요? 일단 러프하게 얘기하면은 직무 범위를 벗어난 그 국내 정보 수집 기능은 당연히 폐지가 되겠죠. 네. 그리고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아마 진행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해외 정보나 방첩, 대테러, 사이버 안보 같은 분야의 업무들의 그 역량은 강화시키는 강화시키고. 방향이 되겠죠. 네. 그래서 결국 목표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정보기관으로 재탄생하는 거가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모든 정부에서 역대 정부에서도 국정원 그러니까 정권이 시작할 때마다 국정원 개혁을 다 부르짖었거든요. 네. 근데 거의 실패했거든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진단이 의사가 어떤 병을 갖다가 고치려면 진단을 잘해야 되거든요. 네. 진단부터 틀리면 그건 하나 많아죠. 네. 국정원의 개혁이 실패한 이유는 저는 그 국정을 개혁하는 이유가 틀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봅니다. 대부분의 분들에게 이 국정원을 왜 개혁해야 되는지 대부분 물어보거나 그분들이 주장하는 걸 들어보면 결론은 많은 얘기를 하지만 결론은 국정원의 탈권력, 탈정치를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사실 국정원이 정치에 관여하거나 네. 정치화되거나 권력을 사사히 사용하는 그런 문제는 처벌을 받아야 되는 문제지 개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범법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조직폭력배를 개혁을 한다고 착한 기관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구속을 해서 다 사법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대 국정원 개혁 주체자들이 개혁에 실패한 이유가 의외로 처벌과 네. 어떤 것을 처벌해야 되고 어떤 것을 개혁해야 되는지를 혼동한 결과입니다. 네,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저희 4명이 있다고 쳤을 때 저와 김용호 네. 우리 진행자께서는 범법을 저질렀어요. 네. 나머지 우리 박주민 착하게 생긴 박주민 의원님과 그 이쁘게 생기신 범법하고는 좀 이정- 거리가 멀죠. 저 이재정 의원님? 이재정 의원님은 예를 들어 정말 조직에서 열심히 일만 했는데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구조조정을 감수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네. 네. 그런데 두 분의 입장에서 감수하려고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똑같은 취급을 받는 거예요. 아. 둘이 혼동에 섞여가지고 네네네. 그러니까 똑같은 취급을 받으면은 구조조정을 감수하려고 그랬던 직원들이 그 구조조정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렇죠. 거꾸로도 있습니다. 사기의 문제도 범법을 있고. 저지른 직원들이 그 구조조정 대상자로 같이 들어가면 한 다음에 네. 책임질 부분들을 책임지기 위한 모든 일들은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냥 말로만 사과하시면 안 됩니다. 네. 지금 밖에 계신 한 멋진 남성분이 이재정 의원님 사랑해요라는 메모지를 저희 스튜디오 앞에 딱 붙이셨어요. 네. 하트까지 네. 주셨네요. 동문하신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거리가 있나요? 예, 우리 네. 의원실 관계자 아니십니다. 아이고, 정말 부럽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네. 저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대통령께서 그 검경의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인권 경찰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말씀하셨는데 경찰 내부에서도 변화의 모습이 좀 보이나요? 지금 발표된 내용으로는 뭐 차벽 사용이라든지 집회 네. 시위 현장에서 살수차. 살수차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약간 변화된 모습을 보이겠다라고 얘기를 네. 했고 아마 조국 민정수석이 경찰 내부의 어떤 인권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좀 다시 점검해봐라라는 식의 말을 했던 것 같은데 네. 종합적으로 그 이후에 뭔가 보고되거나 그런 게 있나요? 아직은 미흡한 상태죠. 그죠. 이제 조금 더 진정성 있게 느껴질 수 있도록 사실 원칙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일선 경찰들이 집회 시위 현장에서 보여왔던 개별적으로 그건 사실 개별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간 보여왔던 법 집행 방식이 있거든요. 한두 마디의 공언으로는 되는 게 아니고 보다 디테일하고 자세한 점검을 통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보여주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이 문재인 정부의 달라진 모습을 극명하게 볼 수 있는 게 집회 시위의 대부분이 뭡니까? 바로 정부를 비판하기 위한 네. 거거든요. 네. 정부를 비판하는 집회 시위를 경찰들 보고 인권을 보호하면서 관리하라는 얘기를 하는 그러네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달라진 거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 정리 참 잘하셨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같은 안영이니까는요, 우리 경찰, 이제 새로운 경찰 문화가 정착될 네. 될 수 있도록 이재정 의원님, 파이팅! 김영호 의원님 파이팅. 감사합니다. 훈훈한 방송 수단케. 네. 역시 아니- 우리 동료 간의 평가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예. 네 명끼리는 자화자찬 방송. 조합. 그런데 그 국정원 개혁도 네. 마찬가지지만은 네. 경찰 뭐 이제 권력기관들 검찰 뭐 이런 거에 대한 지금 그 변화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그 변화의 시발점은 그 구성원들의 진솔한 반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뭐 그걸로 뭐 우리가 처벌을 하고 이런 건 다 그 부차적인 문제라고 저는 사실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본인들이 그동안 그런 국민들이 부여한 권력을 국민들을 위해서 쓰지 않았다는 것을 진솔하게 인정하고 반성할 때 그리고 그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본인들이 선언할 때 앞으로 그 전진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이제 뭐 지금 정부가 이제 그 진보 정권으로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로 자기네들을 좀 사갈시하는 정부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뭐 차벽을 없앤다, 뭐를 없앤다, 뭐를 어떻게 안 하겠다. 이런 건 전 다 부차적인 문제고 네. 그건 언제든지 재발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진솔하게 반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네. 봅니다. 우리 김명규 의원님 좀 방금 전에 이제 국정원 개혁 언급하셨는데요. 국정원 이야기 좀 할게요. 우리 또 김명규 의원님 계시니까. 별로 할 얘기도 없을 것 같은데. 네. 아니, 자꾸 좀 얘기를 할 좀 얘기 없는 게 아니라 네. 할 수 있는 얘기가 네. 별로 없는 거죠. 네. 아. 할 얘기는 뭐 많은데. 맞습니다. 할 얘기는 많은데 네. 할 수 있는 얘기가 없는 거죠. 그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원장님이 이제 서훈 원장님이시잖아요. 청문회 자리에서 김명규 의원님께서 서훈 후보자의 신원은 내가 보증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정말이에요? 네, 제가 보증합니다. 네. 어떤 면에서? 일단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정원은
입사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4급 이상 간부로 승진할 때는 승진할 때마다 신원을 재검증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부로서의 자격 여부도 하지만 또 4급 이상은 지금은 그 공직자 재산 등록 같은 걸 하는데 네. 일반적인 재산 등록 점검을 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엄격하게 오. 그 전담팀이 있어서 따로 하거든요. 더 디테일하게 그렇습니다. 한다는 거죠? 아주 정확하게 하고 그리고 그 벌이 셉니다. 그러니까 검증에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어떤 도덕적인 건가요? 다 합니다. 다요. 그러니까 애국심이나 도덕적인 이런 거 거다 뭐 이런 거 본다는 그러고 거잖아요. 다 하는 거죠. 거기서 뭐 애국심에서 만약에 문제가 되면 그건 그냥 탈락하는 거고요. 네네. 근데 그에 더해서 그래서 그분이 차장까지 승진하면은 이제 5단계거든요. 네. 4급서부터 3급, 4급, 3급, 2급, 1급 차장. 네. 그 5단계고 더군다나 그분은 특이한 경력이 있어요. 그 네. 북한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파견된 최초의 공식적으로 파견된 최초의 인물입니다. 네. 캐도 그 네네. 당시 경수로 사업 때 네. 그 파견이 됐었는데 2년간 상주를 했어요. 네. 그럼 그 2년간 상주하는 사람을 저희가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았겠습니까?